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업 경영에서 브랜드와 기업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브랜드와 기업 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성,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흔히 착한 또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단지 소비자들만이 아닙니다. 소위 기업의 이해관계자 5인방이 존재합니다. 그 5인방은 무엇이냐? 누구냐? 이들은 사회, 소사이어티, 협력업체, 파트너즈, 투자자, 인베스터즈, 소비자, 컨슈머즈, 종업원, 인플로이즈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한번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협력업체, 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에서 더 넓게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가져오면은 기업은 분명히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윤리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은 50년 숙명의 라이벌로 분유와 우유 시장에서 치열한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결과는 매일 유업의 압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은 업계 최초로 여성 CEO를 내세우고 상하 목장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2년 상황에서는 업계 1위인 남양유업이 6,762억 원의 시가총액과 1조 3,600억 원의 매출 성과로 4,188억의 시중 1조 원 매출을 가진 매일유업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불매운동 이후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매출 부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후 온해의 갑질 사건과 세무조사 등 윤리적 이슈들이 계속 문제화되면서 2020년 현재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8년 전에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사례는 윤리 경쟁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4.0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향후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2가지 변화 요인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주요 소비시장에서 나타난 2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주력 소비자의 자리 바꿈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베이비 부머 1945년에서 1964년생 출생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1980년에서 1999년에 태어난 세대로 주력 소비자가 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는 역사상 가장 윤택한 환경에서 자라난 마음 부자들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윤리적 니즈가 높은 윤리적 소비자들입니다. 2번째 변화 요인은 스마트폰과 유튜버의 사용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비윤리적 행동이나 사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 활동은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자 수가 늘어날수록 엄청난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100가지 위험에, 중소기업은 10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가 자본주의 4.0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주력 소비자 변화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비윤리적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정도 경영을 하고 착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지속 성장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박사가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것 같으면 전통적으로 브랜드란 제조 판매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경쟁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고객들에 의해 구별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용어, 숫자, 심볼, 캐릭터, 슬로건, 디자인, 패키지 또는 이들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브랜드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문맹률이 매우 높아 상점 주인들이 상점 이름 대신에 팔고 있던 물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상점 앞에 걸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에는 기술자나 공예품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특별한 표시를 하여 타인의 작품과 차별을 하다가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서부 영화에서 목장 주인들이 소나 말 등의 인두로 K자 등 어떤 시각적인 표시를 했는데 이를 브랜딩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에는 마케팅 활동이 확대되면서 제품 차별화의 전략으로 브랜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현대 경영, 특히 마케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리 경영이란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으로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라고 그러는데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안 작업을 승인함으로써 윤리경영을 ISO 9000, ISO 14000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경제사회 외에서 기업 윤리가 21세기의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 경쟁력으로 대두되어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윤리 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식품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뚜기는 오랜 경영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형성되었고 창업 회장의 숨은 선행과 사후 가족들의 정직한 상속세 납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뚜기라는 기업의 실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기업 이미지, 브랜드 전략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기업 경영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ISO 인정을 받는 이런 말하면 이런 이 제도까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성이나 매출 이런 거에 못지않게 이 말하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ISO로 세계화에 우리가 중요한 하여튼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자기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했다가는 앞으로 길게 영속하지 못한다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